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민주운동 두 번째 시간, 이제 3.1운동 이후야. 지금부터는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하시는 건데, 첫 번째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요새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활동 시기별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써인 거 있죠? 상해 정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상해에서 출발한다고. 상해 프랑스 조계 내에서. 그래서 상해에서 활동한 시기를 상해 정부 시기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1919년 3.1운동 이후 건립돼서 1932년까지 활동을 해. 그래서 상해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은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1932년에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윤봉길, 32년이 윤봉길 의거야.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상해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해를 떠나서 여기저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그걸 이동 시기라고 하는 거야. 이동 시기. 1932년 계기가 된 사건은 윤봉길 의거 줄 쳐놓으세요. 윤봉길 의거. 그래서 충칭에 정착할 때 떠돌아다녀. 그래서 이걸 이동식이라고 해. 그래서 이동시기 때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1940년 충칭이라는 곳에서 정착한다. 충칭정부라고 이걸 충칭 내지는 중경정부라고 한다. 충칭. 그래서 여기는 1940년 정착해서 우리나라 해방될 때까지 1945년까지. 그래서 충칭정부식 이렇게 따로 물어보기도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딱 기억해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됐는데 활동 시기별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상해정부, 이동시기, 충칭정부. 그 다음에 보통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활동 하면은 상해정부 시기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동시기는 여기저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 이거 이동시기구나 알아두셔야 되고, 계기는 윤봉길 의거 반드시 줄쳐놓으시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충칭에 정착했다 그러면 이제 중경정부 시기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이 468쪽에 나와 있는 거 주로 요 부분은 주로 상해정부 시기 때 물어보는 거야. 상해정부 시기. 1919년부터 2년 상해정부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 먼저 임시정부는 통합정부로서의 성격을 띄었는데 무슨 운동의 영역이다. 일단 3.1운동의 영향줄. 그 다음에 각 지역정부가 통합했다. 통합줄. 그래서 3.1운동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리고 3.1운동 이후에도 정부를 수립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정부가 수립되어 있었다. 지역정부. 각 지역정부. 그런데 그게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다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지역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출범한 게 바로 상해 임시정부란 말이야. 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 뭐다? 어떤 의미가 있다? 각 지역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통합정부로서의 성격을 띄었다. 이때 통합된 대표적인 지역정부가 세 개란 말이야. 연해주정부, 대한국민의회 이동희, 상해정부, 신한청년당 중심, 한성정부 이승만, 이건 국내. 자, 그래서 그거 세 개 주셔놓으세요. 뭐가 합쳐진 거라고? 연해주정부, 의회라는 단체하고 관련이 있다. 연해주정부는 누구? 이동희. 그 다음에 상해정부, 그거는 신한청년당과 관련이 있다. 김규식, 신한청년당. 그 다음에 또 누가? 한성정부가 관련이 있다. 국내 이승만. 그래서 세 개 정부가 통합되었다. 줄. 그리고 통합된 정부는 한성정부를 계승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한성정부 계승 줄.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정부였다? 최초의
공화제 정부였다. 그래서 군주 국가인 대한제국이 무너진 이후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배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제 정부로서의 성격이었다. 그것도 줄. 초대 대통령. 그래서 보통 통치 형태는 대통령제하고 내각 책임제를 절충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반드시 줄쳐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야.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가 누구다? 이동휘. 연해주를 대표했던 사람. 그래서 이동이 초대 국무 이동이 고가 줄쳐놔. 그다음에 삼권 분립줄. 임시의정한 국무원 법원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삼권 분립에 기초했다. 입법부로 임시의정을 둔 거야. 입법부로 임시의정원을 둔 거야. 줄. 그 다음에 행정부로 국무원을 둔 거야. 국무원. 사법부로는 뭐 법원이지. 뭐 그거는 뭐 따로 줄 필요도 없는 거지 사실은.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공화제 정부였으며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를 절충한 형태였으며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초대 국무총리는 이동휘. 상권 분립에 기초했다. 임시정부의 입법기구는 임시의정원, 행정부는 국무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헌법이 나와야 되지. 헌법. 왜? 정부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뭐라고 그랬다? 임시헌장이라고 했다. 임시헌장. 그래서 임시헌장도 사료지문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단 말이야. 임시헌장. 근데 임시헌장은 개헌을 하더라고. 총 몇 차례 개헌이 있었습니다? 5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5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개헌부터 통치체제를 줄 쳐놓으십시오. 자, 1차는 1919년인데 대통령제 줄. 2차 개헌은 25년인데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 줄. 3차 개헌은 27년인데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조제 줄.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줄 쳐놓으세요. 이거 왜 5차라고 했냐면은 5차까지 있지만 지금 이 상해정부 시기 때 있었던 개혁은 3차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요 시기를 공유할 때니까 그때 나올 거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해정부 시기 하는 거야. 상해정부 시기의 임시 개헌은 몇 차까지 개헌한 거야? 3차까지. 그럼 상해정부 시기의 개헌, 그래서 순서도 알아놔.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집단 지도체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 그걸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고,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가 활동했던 주요 활동령,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확인하지만 이 활동들은 주로 어느 시대, 어느 정부 시기에 했던 활동이다? 초기. 상해 프랑스 조계 내에 있었던 시기야. 그래서 상해 정부 시기 활동 내역이다. 그럼 이제 줄쳐놔. 자, 연락망을 만들었다. 교통국가 연통제 그거 줄. 뭐냐면은 전 조선을 대표하는 정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그거는 상해에 지금 있고 정부는. 근데 상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동네는 국내하고 만주나 연해주 이런 동네가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국민들과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밀 연락망, 교통수단, 통신수단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걸 연락망이라고 표현한 거고, 임시정부의 연락망으로는 뭐가 있다? 교통국가 연통제. 특히 연통제 조직은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망으로서 국내까지 조직된 비밀 연락망이야. 그래서 임시정부가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 조직한 비밀 연락망을 뭐라고 한다? 연통제 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근데 이건 오래가지 못하고 21년에 일본 경찰에 발각이 돼. 그래서 붕괴되고 더 이상 부활하지 못해. 그래서 어쨌든 연통제하고 교통제, 국가 연통제 줄.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모집하기 위해서 무엇을 모집했다? 애국공채하고 의연금 줄. 당연히 독립운동 자금 모집해야 되니까 공채를 발행하고 의연금을 모집했다. 그 다음에 위장회사를 운영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위장회사가 뭐다? 신의주 건너편, 안록강변에 이륙양행 줄. 부산의 백산상해 줄. 그래서 이륙양행과 백산상해를 위장회사, 거점회사로 운영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소식과 한일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뭐를 발행했다? 독립신문 줄.
신문 발행했어. 독립신문.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 연구 단체야. 사료 편찬소 줄. 그래서 줄 추는 것만 계속 읽으시라고. 그래서 임시정부 초기 활동에는 무슨 활동이 있다. 교통국가 연통제를 조직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의원군과 공채를 발행했다. 그 다음에 이륙양행과 백산상해 위장회사 운영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립신문 발행하고 사료편찬소도 설치해서 한일관계 사료를 정리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활동. 자, 그런데 이 임시정부는 독립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외교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어. 그래서 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외교 독립 노선행에 치중했다는 걸 알아두시고, 주로 미국에서 활약한 사람이 크게 두 개인데 이승만과 안창호. 이승만은 주로 외교 독립 노선에 치중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활동은 외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좀 강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는 거야. 그런데 외교 활동 중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뭐다? 국제연맹 가입 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배경으로 하셨죠.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조직이 창설됐는데 그걸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임시정부는 국제연맹에 가입함을 우선적인 목표로 활동한 단체야. 그 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한 활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국제연맹 가입 줄쳐놓고, 그런데 결국은 가입되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한 게 개별 국가와의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거야. 그래서 개별 국가의 외교 활동 줄. 그래서 중국의 북경, 미국의 워싱턴,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줄 외교관을 파견했다. 한번 경찰직 시험에서 독일 이러면 안 돼. 독일이나 이태리 이러면 안 돼. 걔네들하고는 외교 안 한다. 자, 그래서 중국의 북경, 강대국 수도에 외교관을 파견해서 외교활동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체적인 나라는 중국의 북경, 미국의 워싱턴,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은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에 설치한 외교부를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 구미위원부 줄. 그럼 미국 구미위원부 하면 이승만이 나와야 돼. 이승만이 주로 활약했다. 이승만.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외교 활동에 지중한 사람이고, 이 활동 과정에서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청원하기도 하더라. 미국 대통령에게.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 청원. 근데 나중에 이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 다음에 소련은 이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변한 다음에 나라야. 그래서 소련 이동희라는 사람. 이동희는 주로 연해주에서 주로 활동했고, 연해주 정부를 대표해서 임시정부에 가담해서 활동한 사람이고, 초대 국무총리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요 무장투쟁 노선이라고 써놓으시고, 무장투쟁 노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야. 그래서 연해주에서 10년대 운동 정리할 때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가 연해주에서 처음 나오는데 한인사회당을 주도했던 사람이지. 자, 그래서 이승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고, 외교 활동에 치중했고,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청원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동희는 주로 연해주에서 활동했고,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주로 무장투쟁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당연히 소련과 교섭하는 사람은 이동희였을 것이고,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40만 루블의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는데 이것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임시정부가 또 분열되는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 줄, 김규식 줄, 임시정부 명의로 독립청원서 제출. 자, 김규식은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견됐는데 거기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정부 초대 외무총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규식은 신한청년당 대표 이래도 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대표장 이래도 된다.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내용은 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엇에 치중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주로 외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군사활동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자, 군사활동과 관련해서는 무슨 기구를 설치했다? 군무부와 참모부 줄.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
군무부 참모부를 설치했다. 이건 군사활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20년대에 만주 무장 독립운동을 지도하기도 했다. 뒤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뭐가 있다?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그다음에 육군 주만, 군무부 직할 육군 주만 참의부. 특히 참의부는 별표 쳐놓고 그건 기억하세요. 군무부 직할 육군 주만 참의부, 그건 별표 쳐놓으세요. 당연히. 그거는 더 알아놔.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뒤에서 지원한 단체.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밑을 읽어보면 군사활동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랐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조선인이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상해 정부 시기 때는 군대를 조직해서 무장활동을 주력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상해 정부 시기는 주로 외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고, 상해가 아니라 만주지방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은 했어도 임시정부 산하 정규 무장단체를 조직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나 이제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 활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 군사학교에 임시정부 요인들을 입학시켜서 군사훈련을 받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비행사 양성을 위해서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크게만 보기만 해. 결론적으로는 뭐야? 상해 정부, 초기 임시정부는 군사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했다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주요 활동을 제일 잘 물어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계속 그걸 그냥 복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이제 뭐야? 얼마 안 있어서 분열되더라는 거야. 임시정부의 분열이 나온다. 이 정부의 뭐? 분열이 나온다. 분열. 그래서 그 분열은 어떠한 분열이냐? 자, 외교. 자, 이 정부는 어디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어? 외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지? 그래서 외교 노선이라고 있어. 외교. 그러니까 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의 결과로 보셨죠.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은 활성화되는 건 맞지만 노선의 분화가 뚜렷해지는 거라고. 근데 지금과 같이 뭐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게 좋으나 식민지 지배 하에서 노선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독립운동의 역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측면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써놓은 거 있죠. 외교 독립 노선도 있고 무장 투쟁 노선도 있고 기타 뭐 실력 양성 노선도 있고 기타 등등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임시정부는 어디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한 거야? 외교 노선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지. 근데 이때 이 임시정부 안에는 외교 노선자만 있었던 게 아니야. 무장 투쟁 노선자도 있었어. 무장 투쟁을 주로 해야 된다라는 노선도 있었다고. 그래서 임시정부가 외교 노선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자 외교 노선자들은 좋아했겠지만 무장 투쟁 노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불만을 갖게 되는 거야. 불만. 임시정부의 현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외교 노선과 분열의 시작은 이거야. 외교 노선과 무장 투쟁 노선 간의 갈등이 심화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외교 독립 노선에 치중했던 임시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무장 투쟁 노선이 회의를 개최하자. 어떤 회의를 개최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국민대표회의 개최하자. 국민대표 회의라는 거야.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이들의 주장은 한번 다시 모여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야. 현 임시정부의 독립 노선이 과연 옳은가? 아니면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무장투쟁 노선자들이 이거를 회의를 열자고 요구를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국민대표회 옆에 외교 독립 노선, 무장투쟁 노선, 신숙, 신채호 줄. 그래서 대표적인 무장투쟁 노선자들이 신숙, 신채호 등인데 특히 신채호에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신채호는 무장투쟁 노선이라고 하는 거지 일단은. 그래서 신채호가 뭘 요구한 거야? 그럼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한 거야.
그래서 열린 게 뭐야? 국민대표회의라는 거야. 그래서 국민대표회의가 결국은 소집되었다. 개최되었다. 몇 년에? 1923년에.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개최.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23년에 뭐가 개최되는데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데 그건 바로 이것이 배경이 된 거야. 외교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 간의 분열, 심화. 그리고 누가 요구한 거라고? 무장투쟁 노선자들이 요구를 했다. 대표 사람이 누구다? 신채호 등. 자, 그래서 이렇게 개최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정리합시다. 거기다 좀 따로 써놓으세요. 거기 국민대표회의 있지? 그 제목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 요구를 하자. 이거 자체를, 회의 자체를 반대하는 애들이 있어. 회의 자체를 반대하는 애들. 회의 자체를 반대. 이거 필요 없다. 반면에 회의를 어떻게 해? 찬성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그래서 회의 자체를 반대했다, 회의 자체를 찬성했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회의 자체를 반대한 대부분 사람이 이승만이야. 이승만. 그래서 회의를 반대한 이승만 세력은 불참이라고 써놔. 불참. 그래서 이승만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으며 초대 대통령이며 외교 노선에 치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회의 자체에 반대했고 불참을 했다. 불참 이승만. 반면에 회의를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회의를 찬성한 사람이 모인 거야. 회의를 찬성한 사람이 모인 거라고. 회의를 찬성해 모인 거야. 근데 이때 모인 사람들 중에 크게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 개조파하고 창조파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개조파하고 창조파.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는 이제 외교, 현 임시정부의 독립 노선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고 뭉쳤는데 그래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의제가 확대돼서 현 임시정부의 독립 노선뿐만 아니라 현 임시정부에 대한 불신임 문제로까지 이게 확대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세력은 일단 임시정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개조해 나가자.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자.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현 임시정부를 해체시켜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점진적으로 개조해 나가자. 그걸 개조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창조는 없던 걸 만드니까 얘네들이 현 임시정부 해체, 새로운 정부 주장. 이게 창조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개조파하고 창조파 간의 의견 대립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 끝에 개조파, 창조파는 지금 요 부분만 얘기한 거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이 회의에 참석한 세력도 있지만 불참한 세력, 회의 자체를 반대한 이승만은 불참, 그 다음에 회의에 찬성한 사람은 참석했어. 그래서 개조파, 창조파. 근데 얘네들은 주로 여기다 안창호 하나 써놔. 안창호. 여기에 참석한 중에 안창호. 여기 창조파에 대한 신채호 하나 써놔. 신채호 등 이렇게. 자, 그래서 개조파하고 창조파. 근데 개조파는 주로 외교 독립 노선이나 실력 양성 노선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창조파는 주로 무장투쟁 노선자가 창조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신채호, 아까 신채호 있었잖아. 신채호, 신숙 등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 임시정부 외교 노선에 불만을 갖고 이거를 요구한 거고, 결국은 이 요구에 의해서 실제로 개최가 됐는데, 개최된 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을 두 개로 나눠봤을 때 개조파하고 창조파고, 개조파의 대표인 사람은 안창호고, 안창호는 항상 실력 양성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장투쟁 노선자들이 주로 개조파, 이거는 아니라는 거야. 절대. 무장투쟁 노선자들은 주로 얘네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대립이야. 대립. 근데 두 세력의 견해가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결렬이야. 결렬. 그래서 개최되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렬된다.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렬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국민대표회의 개요야. 개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이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의 상황이 어떤 거냐.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자,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 창조파는 이탈하더라는 거. 그러니까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의
실망을 느끼고 이탈을 한다고. 근데 이때 나갔던 사람들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주로 창조파가 많이 나가는 거야. 현 임시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 주로 무장투쟁론자들이지. 신채호 등, 그치? 그 다음에 이승만을 탄핵한단 말이야. 원래 이 회의가 이승만을 탄핵하기 위해서 열린 거야, 사실은. 그래서 결국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은 불참한 거지. 근데 결국은 이것이 결렬된 이후에 이승만은 탄핵돼서 물러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대 대통령을 뽑는데 그게 박은식이야. 그래서 박은식 좋잖아. 그래서 국민대표의 결렬 이후 임시정부에 속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탈합니다. 그때 나간 사람들은 주로 창조파, 무장, 투쟁론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은 탄핵당하고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선출됩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그전에는 각 지역별로 모여서 대표성이 강했는데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탈을 하면서 대표성이 약화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대표성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개최 결렬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를 개혁을 하는 거야. 그럼 헌법을 고치는 거지. 그래서 2차, 3차, 25년, 27년이니까 요건 23년이니까 2차, 3차가 맞지.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결렬 후 2차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그것도 줄. 3차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주도체제 그거 줄.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간다. 국민대표의 결렬 후 임시정부의 대표성이 약화됐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아까 조금 전에 했지. 이에 김구는 김구 동그라미. 독립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인애국단 조직.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결렬 후에 창조파 등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이탈하고 이승만 탄핵당하고 2대 대통령 박은식이 선출되고 2차 그 다음에 3차 개헌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집단 지도체제로 변화를 꾀하고 그 다음에 국민대표의 결렬은 전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임시정부가 대표성이 약화되면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독립운동의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리고 독립운동 전반에 좀 침체라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김구가 독립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좀 획기적인 일을 계획하게 된다. 그걸 위해서 뭐를 조직한다? 한인 애국단 조직.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국민대표의 의미가 좀 있다.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하신 부분이 주로 어느 시기에 대해서 한 거야? 상해 정부 때에 대해서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69쪽으로 갑시다. 469쪽. 자, 지금까지는 이제 상해 정부에 대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정부에 대해서 한다? 이동 시기하고 충칭 정부 시기로 간다. 자, 이동 시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32년부터 40년까지다. 그리고 이동 시기에 계기가 된 사건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그걸 윤, 봉, 길, 의거를 계기로. 윤봉길 의거가 1932년이거든. 그래서 1932년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를 떠나게 된다. 상해 프랑스 조계를 떠나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윤봉길 의거를 주고서 그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만든 것은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동식이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 윤봉길 의거와 관련돼 있는 사료 지문이 있단 말이야. 그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밑으로 가자. 상해 사변, 이봉창 의거,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윤봉길 의거 바로 전에 상해 사변이라는 게 있어서 상해 사변. 이건 나중에 또 볼 거야. 상해 사변 32년 같은 해 32년. 그래서 상해 사변 전이라고 했으니까 윤봉길 의거 전이니까 이동 시기는 아닌 거지. 이동 시기 전이지. 그 다음에 상해 사변 전에 이봉창 의거가 있어. 이봉창. 이건 나중에 애국단 공부할 거야. 애국단 공부할 건데 미리 지금 알아놔. 이거 다 32년이야. 32년. 그래서 32년에 이봉창 의거, 그다음에 상해 사변, 윤봉길 의거, 그다음에 이봉창, 윤봉길 의거는 이건 애국단 소속이야. 애국단. 그래서 애국단원들의 활동이 이때 일어난 거야. 32년에.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상해사변 읽기만 해. 이봉창 이거 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봉창 후고 후래니까 이봉창이가 먼저고 상해사변인데 상해사변 어떤 애다? 1번 상해점령. 그거 쫓쳐나. 1번 상해점령. 그다음 윤봉길 이거는 결국은 윤봉길 상해사변을 일본이 이제 뭐야 상해를 점령했단 말이야. 근데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어? 상해 프랑스 조견에 있었거든. 그래서 일본이 프랑스에다 압력을 넣는 거야. 윤봉길 이걸 계기로. 그래서 프랑스가 더 이상 임시정부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이제 쫓아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0년대 상해 시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별로 그러면 맞지만 30년대 활동 내용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30년대 활동. 그러니까 30년대는 30년, 31년, 32년, 30년부터 윤봉길 이거 전까지 요거는 상해 시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상해 시기라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32년 윤봉길 이거를 계기로 그 다음부터는 뭐야? 이동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같은 30년대지만 그래서 조금 나눠서 써놓은 거야. 자, 30년대 상해 시기는 뭐다? 한국독립당 상해 줄. 그래서 한국독립당은 40년 중경에서도 나오는데 30년 상해에서도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이 만들어지기도 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줄만 쳐놔. 한국독립당 30년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30년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졌다. 조직되었다. 그래도 맞는 지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줄만 쳐놔.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 별표 쳐놓고 한인애국단. 그래서 30년대 상해정부 시기는 뭐다? 한국독립당도 물론 나올 수 있고 상해. 그 대신 30년대로 하면 반드시 상해라고 해야 돼. 상해. 그 다음에 뭐 한인애국단의 두 명의 단원 이봉창과 윤봉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한인애국단은 별표 쳐놔. 더 별표 쳐놔. 그래서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30년대 민족운동으로 나오는 거야. 30년대 민족운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정부 활동 시기로 보면 상해 시기라는 거야. 이동 시기라는 거야. 이동 시기라는 거죠. 예, 상해 정부 시기라는 거죠. 상해 정부 시기. 그래서 그거 하나 별표 쳐놔.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이걸 계기로 떠돌아 이동 시기다. 그래서 같은 30년대지만 이동 시기의 활동 내용을 물어보면 자 밑에 줄쳐놔. 중국 관내 통합운동에 주력하는 시기다. 일단 일반적인 문장으로는 임시정부는 30년대 주로 어디에서? 중국 관내에다가 이렇게 써놔. 관내 국민당 관할내라는 뜻이야. 국민당 지구내, 국민당 관할내 내지는 국민당 지구내. 그래서 관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공산국가지만 공산화되는 게 1949년에 공산화가 되거든. 그 전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어.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는데 중국 본토, 이거 본토를 말하는 거야. 중국 본토는 국민당이라는 정부가 담당을 했었거든. 장악을 했었거든. 그래서 국민당 관할내, 국민당 지구내 이걸 줄여서 관내라고 표현해. 그 다른 말로는 중국 본토라고도 표현해. 중국 본토. 자, 중국 본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0년대 뭐를 했다? 중국 관내 본토에서 무슨 운동에 주력했다? 통합운동에 주력했다. 그 문장 자체를 줄쳐놓으시라고. 임시정부는 중국 관내에서 주로 통합운동에 주력했다. 그럼 몇 년대를 물어본다. 일단 30년대를 물어본다. 자, 그 다음에 30년대에 만들어진 단체 김구가 만들어진 그거 반드시 줄쳐놔. 김구의 한국독립당. 김구가 뭘 만들었다?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다.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다? 우익통합단체 한국광복운동연합회 그거 들쳐놔.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것도 줄쳐놓으세요. 반드시. 그리고 요거도 줄쳐놓고 별표 쳐놔. 30년대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오면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줄쳐놔. 그냥 30년대로 한번 해보자. 30년대로만.
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은 상해에서 한국독립당, 상해에서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본토에서 통합운동의 주력, 한국독립당,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그리고 요 두 단체는 반드시 묶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의도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30년대 임시정 관련 단체는 이렇게. 그래서 단체 3개는 외우세요. 확실하게.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김구의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자, 시기를 말고 연대로. 몇 년대다? 30년대 이렇게. 30년대. 그래서 30년대로 연대로도 물어봐. 30년대 이렇게. 그런데 이제 활동 시기로 물어보면 상해정부, 이동시기, 그 다음에 뭐 중경정부, 충칭정부 이렇게 물어보면 이동시기를 의도적으로 해요. 이동시기는 뭐다? 김구의 한국국민당 35년이니까 말이 되잖아요. 35년. 그 다음에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이쪽은 37년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30년대는 3개는 반드시 외우시고 3개.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국민당, 한국국민당, 그 다음에 한국광복운동 연합회. 근데 활동 시기로 물어보면 상해정부 시기에 30년대 한인애국단, 그 다음에 이동 시기에 30년대 그러면 김구의 한국국민당과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따로 정리해놓고 3개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과 그 밑에 있는 것도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뭘 하셨? 어느 시기에 활동 내용을 한 거야? 이동 시기 내지는 더 크게 확장시키면 1930년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경정부로 가는 거야. 중경정부는 충칭정부라고도 한다고. 충칭. 그래서 32년 윤봉길을 계기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충칭, 중경이라는 곳에 정착을 한다고. 그래서 중경에 정착한, 충칭에 정착한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하면 중경정부 물어보는 거야. 연대로 물어보면 대략 몇 년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1940년대를 물어보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 있지. 여기를 더 잘 물어봐. 그래서 고전적인 문제는 주로 상해정부를 주로 많이 물어봤고 요새는 주로 중경정부를 더 잘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이게 재미가 없으면 30년대 이동 시기의 활동은 그렇게 가끔가다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중경정부 알아놔. 자, 40년 중경의 충칭의 정착 줄. 중경 충칭의 정착 줄. 그리고 정착하고 또 당을 맡는다. 그것도 이름이 한국독립당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독립당은 이 세상에 당 이름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게. 그래서 30년 상에서 한국독립당도 나와도 되고 40년 중경에서 한국독립당이 나와도 된다. 근데 40년 중경 한국독립당이 더 잘 나와. 그래서 당연히 줄쳐놔. 한국독립당 40년 중경 줄. 어떤 게 합쳐진 거래? 김구의 한국국민당, 조소왕의 재건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오면 그런 곳까지. 그러나 쉽게만 나온다면 한국독립당. 두 번째, 임시헌장 개헌. 몇 차 개헌? 4차, 5차 줄. 그래서 상해정부 할 때는 3차까지밖에 없었는데 임시헌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 총 5차례 개헌한다고. 그래서 상해정부 시기 때 3차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경정부 때 4차, 5차를 하는 거야. 자, 4차 개헌으로는 뭐다? 주석 중심 단일 지도체제 줄. 주석은 누구? 김구 줄. 그 다음에 5차는 주석 부주석제. 부주석은 누구? 김규식 줄.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중경정부에는 때 통치체제는 단일 지도체제라고 해야 돼. 단일 지도체제. 단일 지도체제. 자, 그 다음에 또 뭘 발표한대? 건국강령 줄. 41년에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 위에 건국강령의 일부 지문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건국강령에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수용됐다고 추천하. 조소왕의 삼균주의. 삼균주의란 뭐다? 균권, 균부, 균학. 그거 추천하. 그리고 균권, 균부, 균학. 그 동그라미 쳐놔. 그리고 별표 쳐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독립당의 이름이 바로 삼균주의라는 거야. 삼균주의는
사람이 만든 이념이야. 조선왕도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주로 사람인데 균권은 정치적 평등이야. 균부는 경제적 평등이야. 균학은 교육기회 평등이야. 그러니까 이 삼균주의 대략적인 개념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좀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교육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이념을 뭐라 그런다? 삼균주의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딱 들어갔으면 뭐야? 임시정부로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건국 강령일 수 있다. 위로 가셔가지고 건국 강령 6번을 읽어보세요. 6번. 이거 임시정부 물어보고 싶으면 임시정부란 단어는 다 빼고 문제를 내지. 삼균제도, 삼균 나왔지? 보통선거, 국유제, 무상교육, 정치, 경제, 교육의 군 등 그런 거 좋잖아. 삼균, 정치, 경제, 교육의 군 등 딱 나오는 순간 빨리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이야. 이거 삼균주의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로 40년대 물어보는 거네 이거.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건국 강령. 자, 그 다음에 비로소 무장단체를 정규 군사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걸 한국광복군이라고 해. 한국광복군 창설 줄. 한국광복군 창설 줄. 자, 임시정부 소속 무장단체는 한국광복군이라고 하셔야 돼. 근데 언제 만들어져야 돼? 40년 충칭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해정부나 이동식이 물어볼 때 한국광복군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광복군. 여기까지 일단 정리합시다. 충칭정부 시기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당, 한국독립당 조직. 두 번째, 통치체제. 4차 기원으로 주석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5차 기원으로 주석 부주석제. 결론 단일지도체제.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세 번째, 건국 강령 발표. 건국 강령 발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국광복군 창설. 이렇게 크게 세 개 이런 식으로도 알아더라고. 하나 더 크게 세 개. 그래서 한국광복군 특히 별표 더 쳐놓으세요. 한국광복군. 이건 이제 40년대 무장활동 하서 또 한 번 볼 거거든. 근데 미리 예습을 해. 자, 한국광복군 어느 단체 소속이라고 해야 돼? 임시정부 소속 무장단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언제? 40년 중경. 총사령관이 누구야? 지청천 또는 이청천이라고 그래. 줄쳐놔. 지청천, 이청천. 참모장 이범석. 그 다음에 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야. 그래서 이 단체는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하더라. 대일대독 선전포고 줄. 세 번째, 그래서 이 단체는 연합군과 연합해서 군사활동을 전개하게 됐는데 영국군의 요청으로 영국 줄. 어디에 파견되게 됐다? 인도 미얀마 전선 줄. 그래서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어 어쩌고저쩌고 한국광복군. 그 다음에 미국 전략첩보기구 OSS와 합작 그거 줄. 국내 진공작전 계획 그거 줄. 미국 OSS와 합작해서 국내 정진군이란 걸 편성해서 실제로 미군과 연합해서 국내에 군대를 투입하려고 했던 작전이야. 그래서 그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단체 40년대 한국광복군. 그러나 투입 직전에 일본이 먼저 패망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멸망을 한다. 실패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무산되는 거야? 무산이야. 투입이 안 됐다고. 자, 그 다음에 좌익 계열의 김원봉 조선의용대 일부 흡수. 그것도 줄. 자, 40년대. 이 중경정부는 주로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사회주의 계열의 세력을 일부 포섭을 한다고. 그 사람이 누구다? 김원봉이다. 당은 뭐다? 조선민족혁명당이다. 무장단체는 뭐다? 조선의용대다. 그래서 그거. 그래서 좌우 합작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하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임시정부에 대해서만 정리하셨죠. 자, 임시정부는 항상 주제가 크니까 정리해 놓으시고 요새는 문제 최근 출제 경향에 맞게 상해정부, 이동시기, 그다음에 중경정부 시기로 나눠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